오늘은 23일입니다. 2025년 1월 23일. 참 시간 빨리 지나갑니다. 네. 25년도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말로 이제 가네요. 1월 말로. 새벽에 이렇게 좀 산복을 했더니 달이 많이 기울었어요. 달이 많이 기울어서 이제 설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제는 속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서 설사를 했거든요. 설사를 했는데 어머님을 제가 2분 이상 못 떨어지잖아요. 설사를 해도 저는 설사를 참아야 돼요. 근데 설사압이 굉장히 센데 그게 한 번 설사를 하고 2번까지 해야 속이 시원한데 한 번 설사하고 2번 용변을 불난 찰나에 어머님께서 넘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2번째 용변을 못 보고 바로 어머님 와서 이제 어머님 보호를 했죠. 근데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이제 대변은 안 나오고 설사는 안 나오고 그 상태에서 하루가 갔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몸살기가 있고 어지럽고 토하려고 그러고 밥을 좀 못 먹겠어요. 그래서 어제는 한 끼밖에 안 먹었거든요. 어머니 뭐라 하시네. 어머님 지금 주무시는 시간이라서 캔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깨셨나 봅니다. 목이 좀 틀어졌길래 목 좀 다시 반드시 하고 왔습니다. 목이 이렇게 주무시다가 혼자 통제를 못 하잖아요. 어머니 몸을 통제를 못 하니까 왼쪽 오른쪽도 이렇게 최bin경도 못 하세요. 그래서 항상 욕창 위험이 있고 욕창은 우리가 생각한 것 외에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자고로 2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려야 되고 목 근육도 이렇게 우리 잘못 자면 목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 대신 목이 이렇게 정사처럼 하게끔 그렇게 해드려요.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어제는 아주 힘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보다 몸살이라 그러죠. 몸살. 온 몸이 관절이랑 관절이 다 풀리고 땀은 흘리고 어지럽고 힘을 못 쓰고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딴 때 같았으면 제 동생을 오라 했을 건데
찔벅찔벅 이런 일 가지고 동생 오라고 하면 걔들이 그나마 어머님한테 가지고 있던 정이 떨어질까 봐서 제가 전화를 안 했어요. 제 혼자 독단한 일인지 몰라도 예, 동생이나 형이 이제 제가 어머님 모시니까 한 번씩 우리 집에 들리잖아요. 그러면 딱 문 열고 들어온 순간 그 음색, 그 제스처, 그다음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언행 보면은 어머님이 그리워서 온 건지 아니면은 그저 형제가 가족 요양하니까 형제 자모로서 의무감에 온 건지 캐치 같아요. 물론 그 캐치는 저 주관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감이 들더라도 일체 내색도 안 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내색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이제 6년차 어머니를 모시다 보니까 그런 걸 느껴요. 이것은 아닌데, 근데 아닌데 그런 것을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니까 너도 형제 자매로서 희생을 해라, 이런 취지로 말해버리면 이 판은 깨져요. 저부터 깨집니다. 저부터. 제가 힘들어져요. 남을 비난하면 비난 당한 사람도 힘들거니와 비난하는 사람도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것이 개선이 되면 좋은데 개선이 되면 좋은데 개선이 안 되거나 혹은 개선이 됨에 따라서 수많은 비용과 마찰과 잡음이 일어나는 그런 지적은 안 해야 돼요. 그것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운명이죠. 그것은. 네. 저는 요즘 들어서 운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는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리고 그 장애물을 넘는 것에 대해서 다소나 막 가치가 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를 세서라도 그 장애물을 극복을 했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 제 외의 제3자는 아픔과 눈물과 스트레스가 따르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제 성취감도 있겠죠. 저는 젊었을 때는 그걸 아주 즐겨했어요. 예.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이 조직에서 관리자들은 또 자기 부하 직원들이 그래 이 일을 좀 주변에 잡음이 있더라도 착착착 처리해 주길 바래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참 멍청하다는 소리 안 듣고 완벽하다는 소리 듣고 주변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한계를 느끼죠. 예. 그것이 굳이 이런 표현을 하자면 우리 인생이 1에서 10까지 있다면 스펙트럼이 한 5까지는 인간의 땀으로 가능해요. 근데 6부터는 인간의 땀과 노력으로 안 되더라고. 예. 좋은 의미에서 안 될 수도 있고 나쁜 의미에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좋은 의미로서는 예컨대 한 90 경우에는 신의 영역이겠죠. 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가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는 하늘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예. 그건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는 거니? 쉽게 말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걸어왔고 내가 본 곳은 A인데 남이 B라고 그래요. 그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면을 봤는데 제3자는 그것을 B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 내려줄 사람이 A는 아니고 B다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순간 딱 진입을 하니까 그게 직장 내에서 관리자일 수도 있겠고 혹은 재판일 수도 있겠고 넓게 봐서는 우리 인생 자체일 수도 있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하는데 콩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어느 한 5, 6 이상 단계 진입하면은 안 나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세월을 탕진하고 돈을 낭비를 하고 스트레스는 있는 대로 받고 그래도 안 돼요. 그게 때로는 됩니다만 거짓말 안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 문화죠. 우리 시스템. 이게 전혀 다른 세계로 진입해버린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맞을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의회 다수를 점유했어요. 21대 때. 근데 민주당 협치를 한답시고 그 개혁 입법을 거짓 못했잖아요. 질질 끌려다니면서. 저는 그래서 22대 때 민주당이 좀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원래는 22대 때 민주당이 폭삭 망해야 돼요. 하는 짓거리로 봐서 너무 국민이 표를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21대 때 개혁을 전혀 못했잖아요. 그 많은 그 의석수를 줬음에도 그때도 많이 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선거운동원이 하나 생긴 거예요. 민주당 선거운동원. 그게 누구냐?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말 한 번 할 때마다 민주당 득표율이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윤석열을 말하자면 내 입이 더럽고 이 공간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을 내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간 우리 근대사에서 윤석열 같은 쓰레기가 당선된 것도 하나 사고죠. 정치적 사고. 정치적 사고고 그것도 논리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게 사고죠. 어쨌든 간에 윤석열이가 엄청난 민주당을 도와줬어요. 마지막까지. 윤석열이가 구르면 구를수록 민주당 표가 수수수수 올라가는 거예요. 윤석열이 했던 것을 2년 동안 했던 걸 생각하면 참 나중에 이것도 영국거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사람도 당선이 되고 이렇게 국고를 탕비하고 나라를 개판할 수 있구나. 지금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그 소리찌들 오죽하면 일본 NHK에서 그런 방송을 하겠습니까? 갖다 치고요. 지금 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22대 때 민주당이 망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도와가지고 또 의회의 다수를 차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좀 정신을 차렸죠. 그래가지고 반민주적, 친일적, 사대주의적, 반민족적, 반국가적 이런 계기법을 서두르고 있어요. 김건희 특별법도 넓게 봐서는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그 척결의 의의입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데 윤석열이는 그걸 계속 거부권 남발해왔죠. 여기서 이제 딱 이제 극명히 차이 나죠. 윤석열이는 특검을 남발해왔다. 민주당은 거부권을 남발했다. 이렇게 이제 동일한 사안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까 말한 A와 B죠. 근데 민주주의는 하나 그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인데 국민들이 다수를 줬기 때문에 그 다수당이 윤석열이 말처럼 다수당 행포다. 특검을 남발했다. 이것은 윤석열 지가 자업자득했기 때문에 말할 것이 못 돼요. 그것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것은. 민주당의 특검을 남발한 것은 우리 헌법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거부권을 남발한 것도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다음에 총선이나 대선에서 국민이 선택을 하겠죠. 근데 윤석열 지가 이걸 잣대를 들이댄 거예요. 이번에 계엄은. 말을 좀 잠시 옆으로 갔습니다. 하여튼간 자기가 결정권자고 아니면서 결정한다는 것은 참 우매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결론이 잘못 나오면 결정을 안 내립니다. 순응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맞다는 것을 이제 느껴요. 억지로 그게 안 되더라고. 안 돼. 되더라도 아주 후유증이 있고 막대한 비용과 스트레스가 들어가고 그래서 안 합니다. 아무리 놀래 맞고 그래도 상황이 아니면 아니더라고요. 물론 죽음으로써 그 가치를 실현할 것은 해야죠. 마치 우리 독립운동처럼.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빠르면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만에 제가 어머님 모시고 있으니까 오잖아요. 오면은 왔냐? 오셨습니까? 그래서 끝. 예. 어제처럼 제가 몸이 으스러질 때 얼마나 전화하고 싶었겠어요. 형님 좀 오십시오. 동생아 좀 와서 좀 오늘 하루만 좀 봐주라. 내가 몸이 아파 죽겠다. 근데 안 하죠. 영건이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그나마 부모님한테 있던 정이 떨어질까봐 귀찮아하자. 딱 보면 알아요. 문 열고 들어오면 귀찮아해. 이것을.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저에게 이렇게 육체적인 고난을 줄 때는 현재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그 정도의 상태로 저한테 고통을 줍니다. 전번에 왼쪽 어깨에 마비됐을 때도 어찌됐든 간에 오른손으로 어머님을 제어해가지고 어머님을 이렇게 간이 소변기옥에 이동했잖아요. 그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엄청 두려웠어요. 제가 망가지면 우리 가족의 시스템이 망가지기 때문에 형제 자매 시스템이 망가지기 때문에 두려웠는데 그게 되고 또 어제도 온 마디마디 골절이 다 쪼개지는 그런 고통이지만 어머님을 들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침대에서.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부르지 말자. 그리고 오늘 푹 자자. 그래서 어제 밤에는 9시부터 좀 따숩게 하고 이불 푹 뒤집어 쓰고 푹 잤습니다. 콧물 좀 나오려고 그랬기 때문에 마침 어머님께서도 어제
잘 주무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알았는지. 만약 어제 어머님께서 막 잠 안 주무시고 그랬으면 저는 또 이게 안마를 해드려야 되고 휠체어 산보를 밤 2시고 3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제 어머님 잘 주무셔가지고 저도 푹 잤어요. 그랬더니 속이 좀 편안해요. 일단은 드무룩하고 토할 것 같고 막 그랬는데 그 설사할 때는 우리 몸이 참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 몸에 이물질 혹은 있어서는 안 된 물건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스스로 배출을 시켜요. 그게 우리 뇌와 관계없죠. 그러니까 어제 설사를 다 해버려야 돼요. 안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어머님께서 움직이는 바람에 제가 그 2번째 설사를 안 했잖아요. 그 와중에 계속 긴장이 연속이 되다 보니까 이 설사가 거기서 멈춰버리고 내 느낌에 그 설사 있는 그 물기가 대장에 물이 아마 그대로 흡수돼 버린 것 같아요. 그 독이죠, 독. 아주 안 좋은 것이 몸에 퍼져가지고 그랬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독이 들어오면 이 독을 불살라 버려야 하거든요. 불사른다 그 말은 우리 피가 제가 의학 정보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독이 들어오면 적혈구가 그걸 잡아 먹도록 해야 되는데 물은 좀 먹되 밥을 먹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또 토할 것 같아서 밥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밥을 좀 안 먹고 물만 먹고 땀을 좀 뺐죠. 그랬더니 지금 약간 속도 덤으로 가지만 그 어지러움도 없고 몸도 많이 풀어졌어요. 몸이 많이 풀어졌단 말은 몸의 도끼가 그 염증 수치가 낮아졌다는 거죠. 어제는 아주 높았을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이게 어머님을 모시면서 맨날 생각하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마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어제도 제가 계획한 3650일의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늘은 23일. 예. 내일 24일 금요일이니까 가족요양급여가 들어오네요. 친구들도 서울서 올 것이고, 예. 이제 구정이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구정 분위기죠. 완전히. 저도 오후에 시장에 가서 나물 좀 조금만 사가지고 아버님께 상을 좀 차려놔야겠어요. 네, 이제 어머님 좀 상태 보고 오늘 마무리하죠. 지금 또 이렇게 풀리지는 않았네요. 요가 나가네요.